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2명으로 다시 역대 최대 규모에 근접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이 추가됐고 위중증 환자도 28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방역 조치 강화에도 확산 움직임이 꺾이지 않자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새해엔 호전된 상황을 맞을 거라며 연말연시 모임 자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목표로 정한 병상 10,000개 가운데 현재 8,000여 개가 확보됐고 민간 병원 협조로 조만간 병상 부족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영국에서 연일 최대 규모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차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영국발 항공편과 열차의 운행 중단을 회원국에 권고했습니다. 지난주 전면 봉쇄에 들어간 독일에서도 신규 감염과 사망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조기 승인한 이유는 27일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 회원국들이 동시 백신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92명으로 4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 증가세도 이어져서 하루 새 17명이 숨져 누적 739명이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서 누적 284명입니다. 지역 발생 환자는 1,060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373명, 경기 299명, 인천 46명 등 수도권에서만 71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과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2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79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36,726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철저한 시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부 이행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오는 연휴 기간 방역의 허리띠를 조여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새해 아침에는 훨씬 호전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면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그동안 목표로 한 10,000개 병상 가운데 현재까지 8,000여 개를 확보했다면서 특히 긴급했던 중환자 병상은 여러 민간 병원의 협조로 조만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상은 보고서상의 통계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어떤 환자라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인 이상 식사 금지와 숙박시설 예매 제한 조치 등은 3단계 거리 두기에도 없는 초유의 행정명령입니다. 이언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반전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인데요. 이번 주말쯤엔 수도권 3단계 격상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연말연시에 가족, 지인과 만나거나 여행 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임 자체를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5명 이상 모여서 식사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으로 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예매를 50%로 제한하고 파티룸의 운영을 중단한 것도 여행의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해맞이 등 새해 행사가 열리는 국공립시설은 폐쇄하고
근처에 다른 공간도 출입 금지 편말을 붙이거나 인력을 배치해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을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해돋이나 해넘이 같은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한 군데 밀집되고 그 이후에 다시 식사 등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또 다른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확진자 수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방역 조치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연내에 확산세가 꺾이고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28일까지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강력한 연말연시 방역 대책의 음식점들은 당장 울상입니다. 또 예약이 50% 이하로 제한돼 숙박시설들도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떡볶이 전문점은 테이블 사이 간격을 띄고 보수 공사까지 해가며 규모를 250석에서 80석까지 줄였습니다. 매출 타격에 속은 쓰렸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우 2.5단계 기준을 맞췄더니 이번에 나온 건 한꺼번에 5명 이상 일행은 받지 말라는 지침, 야속하기만 합니다. 손님 면허증 주세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러면서 검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벌금도 안 내야 되고 영업도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덩그러니 놓인 돌상 앞으로 좌석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기다려왔던 행사 전문 뷔페 운영업자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강화된 방침에 그나마 남아있던 소규모 가족 모임마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그 임대료랑 관리비 포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나아질 거다 하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뭐 갈수록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앞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관광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숙박업소 예약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꽉 차 있던 예약 손님들에게 다급히 취소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합니다. 미리 예약하셨던 고객님들이 그래도 미리 예약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취소를 진행은 최대한 미루고 있고요. 최근 날짜부터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는 발표에 시민들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개인 가정집이나 숙박업소 이런 곳은 통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세게 다 셧다운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기준에 모호함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계속 더해서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내려진 초강수가 확산세를 잡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실효 없는 조치로 끝날 것인지 연말연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사가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의 백신은 우리 정부가 400만 명분 도입 계획을 밝힌 백신으로 이번에 비임상과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 내 허가 전담심사팀인 바이러스 벡터 백신팀은 곧 해당 백신의 품질 자료 검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허가 신청 전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 EU의 위조 불법 복제 감시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은 최근 2020 위조 불법 복제 감시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8년 감시 대상에 올렸던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를 개선 사례로 소개하고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네이버의 경우 위조 상품과 관련한 대응 향상을 위해서 상표권자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해관계자, 한국 집행당국과 위조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대문 관광특구는 특허청, 서울시, 상표권자가 집중 합동 단속을 하는 등 위조품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것이 개선점으로 꼽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22일 오후 11시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0만 2,29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누적 사망자 50만 명은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유럽 지역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뒤 10개월 만인데 최근 2달 사이 2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사망자가 폭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은 지역은 유럽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통계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30%가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에서 사망자가 많아서 이들 5개국에서 유럽 사망자의 60%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3차 봉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공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6천여 명. 코로나 사태 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690여 명으로 한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빨라진 건 감염력이 70%나 더 큰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는 긴급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The new variant is out of control and we need to bring it under control, and this news about the new variant has been an incredibly difficult end to, frankly, an awful year. 현지 언론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it is likely that this will grow in numbers of the variant across the country, and I think it's likely, therefore, that measures need to be increased in some places. 비슷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공도 비상입니다. 지난주부터 2차 확산이 시작되며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일 수천 명씩 환자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봉쇄 조치가 또 내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It's worrying me because I'm afraid that we're going to have to go back to another lockdown. You know, if the government chooses to impose another lockdown on us, then a lot of industries are going to suffer. 세계 각국은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영국과 남아공, 덴마크 여행객들의 입국을 속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효능을 검증하는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면역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코로나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사인 최고 경영자도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백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2주간의 연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도 백신의 면역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호 기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실험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번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백신 후보 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돋은 단백질 스파이크의 유전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변이체에서 발견된 유전 암호의 변화가 단백질 스파이크의 구조를 바꾸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사 백신의 효능 연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자사의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하면 인체 면역 체계는 단백질 스파이크의 여러 부분을 인식하게끔 훈련된다면서 그래서 나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간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역대 최고로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 회원국들은 오는 27일부터 동시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9,000여 명의 하루 사망자는 731명. 한 주일 기준으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줄이려는 독일 정부의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하순만 해도 380명이던 사망자 수가 이달 둘째 주에는 3,0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독일 내 감염과 사망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Zurzeit verschlechtert sich die Situation weiter. Wir verzeichnen weiterhin neue Höchstzahlen, und zwar neue Höchstzahlen sowohl an Neuinfektionen als auch an Todesfällen. 강력한 봉쇄 조치에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독일 정부는 곧 시작될 백신 접종에 기대를 걸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양로원 등에서부터 접종을 시작해 연말까지 전국에 130만회 분량의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매주 최소한 67만회 분량의 접종을 통해 1월 말까지 400만회 분량의 접종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EU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는 단합을 보여주기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 등 27개 회원국이 오는 27일 동시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a delivery into every European country, into every EU country on the 26th, so every country can start on the 27th with the vaccination. EU는 바이오엔테크사와 이미 계약된 백신 2억 회 분량 외에도 1억 회 분량을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 등 미국 보건당국 고위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해서 극도의 자신감을 느낀다며 접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국립보건원 의료센터. 흰색 마스크를 쓴 80살의 파우치 소장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왼쪽 팔에 셔츠를 걷어올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As important or more important is as a symbol to the rest of the country that I feel extreme confidence in the safety and the efficacy of this vaccine. 접종을 끝낸 파우치 소장은 엄지척을 하며 백신의 안전과 효능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백신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접종을 통해 대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은 아예 반팔 차림으로 등장해 접종했습니다. 이어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맞았습니다. 이들이 맞은 백신은 하루 전부터 접종이 시작된 모더나 백신. I have complete confidence in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se vaccines. And I am just so grateful to NIH and Moderna and all the participants in Operation Warp Speed for bringing us to this point.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극소수만이 분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미 미국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미국 내 존재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CDC와 주나 지방보건당국은 확산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수천만 회 투여분을 내년에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에 근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와의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2억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맞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23일 발표 예정인 이번 계약에는 화이자가 백신 원료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명령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최악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성탄절을 앞두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한 회견에서 단순한 진실은 가장 어두운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고 지나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가 약속하는 한 가지는 나의 리더십 아래에서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해외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4억 회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은 또 화이자와 모더나가 쓰고 있는 신기술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 백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중국 제약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코로나19 백신이 4억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미국 듀크대와 영국 조사업체 에어피니티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시노팜과 시노백, 칸시노 이렇게 세 곳이 남미와 중동, 아시아 국가에 공급하기로 한 백신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시노백과 1억 2,550만 회분, 시노팜은 6천만 회분, 칸시노 2천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주민을 대상으로 시노팜 백신을 접종 중이고 이집트와 멕시코, 모로코, 칠레, 싱가포르, 터키도 중국산 백신을 계약했습니다. Sinovac bizim bildiğimiz klasik anlamda ölü virüs aşısıdır. Dolayısıyla biraz daha klasik ama biraz daha güvenli bir yol olduğu için de bu aşıyı olmayı tercih ettim. 전문가들은 시노팜과 시노백의 경우 개도국에서도 익숙한 불활성화 백신 기술을 쓰는 만큼 효과가 입증되면 중국이 기술 이전을 통해 백신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민 14억 명에 대한 백신 수요와 수출 물량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데도 백신 외교를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라며 개발도상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산 백신의 효과나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지만 중국은 자국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近100万人次的疫苗的紧急接种，都充分显示了我国新冠疫苗非常安全。 중국은 또 화이자와 모더나가 쓰고 있는 신기술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의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약물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곧 이상시험에 들어가는데 연구팀은 2에서 8도 사이에서 저장할 수 있어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8개월 안에 공장을 완공해 연간 1억 2천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이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 48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3,02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11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0명 이하인 날도 있었지만 11월 하순부터 급증해 12월 15일 5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사망자도 12월 들어 2배 넘게 늘어서 8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중증화하기 쉬운 고령자의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생성이 발표한 중증 환자 수는 어제 기준으로 모두 620명입니다. 남극 대륙에 있는 칠레 기지 소속 연구진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칠레 기지에 주둔 중이던 군인 26명과 관리원 10명 등 36명이 최근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칠레 남부 푼타 아레나스로 옮겨져서 격리됐고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또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00명,
또 100명에서 1000명대까지 절대 익숙해져선 안 될 확진자 숫자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내일부터 시작될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은 물론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